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내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요.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매달 20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낚시 제목 아니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섞었어요. 다만, 이게 그냥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쓰시는 돈으로 환산하면요. 매달 2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신문에도 작게만 나왔고요. 왜 정부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크게 알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내년부터일까요? 여기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2026년부터 바뀌는 복지제도의 진짜 진실을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한 가지 제도를 알아야 해요. 바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요. 몸이 불편해지잖아요. 혼자서 밥 먹기 힘들고 씻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라고 여러분 집에 와서 식사도 도와주시고 목욕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돈을 내야 하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바로 이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그 돈을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을요. 자, 그럼 이게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고요? 지금까지는요. 이 돌봄 서비스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오실 수 있는 횟수가 41회였다고 치면요. 그 이상은 못 받았어요. 근데 내년부터는요. 이게 44회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작 3번 늘어난 거로 뭐가 달라져?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요양보호사님이 한 번 오시면요. 보통 2~3시간씩 계세요. 그럼 한 번에 대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럼 3번이면 얼마죠? 대충 계산해도 20만 원이 넘어요. 매달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매달 20만 원 더 받는다는 의미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내야 할 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 입장에선 20만 원을 더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메모하셔도 좋아요. 내년부터 바뀌는 게 단순히 횟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요, 요양보호사님이 오셔도 보통 2~3시간, 길다 하면 4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냐고요? 혼자 지내셔야 했죠.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넘어지실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종일 돌봄 서비스라는 게 확대돼요. 이게 뭐냐면요, 요양보호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이상 집에 계시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밥도 해주시고, 약도 챙겨주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시고요. 그럼 가족들이 일하러 나가셔도 안심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한 달에 22회까지만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4회로 늘어나요. 거의 매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욕 서비스가 훨씬 좋아져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목욕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욕조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힘들고 씻다가 미끄러질까봐 무섭고요. 그래서 방문 목욕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양보호사님들이 집에 오셔서 목욕을 도와주시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목욕을 60분 이상 천천히 도와드리면요. 정부에서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돈을 더 줘요. 그럼 요양보호사님들이 더 정성스럽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하게 목욕을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간호사님이 집에 와요. 병원 가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 한 번 가는 게 정말 큰일이에요. 택시 타고 가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방문 간호라는 게 있어요. 간호사님이 집으로 오셔서 혈압도 재주시고 상처도 소독해 주시고 약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셨어요. 근데 내년부터는요. 처음 3번은 완전 공짜예요. 돈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좋거든요. 네 번째, 이게 진짜 혁명적인 건데요. 병원 갈 때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생겨요. 요즘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듯 점점 복지가 좋아지는 방향이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병원 갈 때 제일 힘들잖아요. 자식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혼자 가자니 불안하고요. 내년부터는요, 요양보호사님이 병원까지 같이 가주세요. 택시 타는 것도 도와주시고 병원에서 접수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옆에서 같이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필요한 서비스예요. 혼자 가시면 의사 선생님 말씀 다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많고 약 처방도 헷갈리시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벌써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아직 더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넘어져서 다치신 분 계세요? 나이 드시면요, 넘어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데 나이 들면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되기 쉬워요. 특히 욕실이 제일 위험해요.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잖아요. 현관도 위험하고요. 턱이 있는 곳도 위험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낙상 방지 집 고치기 지원이라는 게 생겨요. 쉽게 말해서 집을 안전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욕실에 손잡이를 달아드려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드리고요. 현관에 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만들어드려요. 방과 거실 사이에 문턱이 있으면 그것도 낮춰드려요. 이게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물론 전액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15% 정도만 부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15만 원 정도만 내시면 85만 원어치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한번 해두시면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65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매년 30% 정도가 집에서 넘어진다고 해요. 3명 중 1명꼴이에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요. 다시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밖에도 안 나가시게 돼요. 그럼 운동도 안 하시게 되고 근육이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상 방지 공사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최아무개 할머니, 78살이세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요. 몇 년 전에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 후로는 혼자 씻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겨우 씻으셨대요. 자식들이 와서 도와줄 때만요. 그런데 작년에 방문 목욕 서비스를 알게 되셔서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목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으셨고요. 근데 막상 받아보시니까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요양보호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신대요. 일주일 중 제일 좋은 날이래요. 그리고 올해는 집에 손잡이도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대요. 그랬더니 넘어질까봐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지셨대요. 이분 말씀이요. 진작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무서워하면서 몇 년을 고생했나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시려면요.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이 어르신이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가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1등급은 거의 누워 계시거나 치매가 심하신 분들이고요. 5등급은 조금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등급을 받느냐고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돼요. 번호는 1533-1000번이에요. 전화하셔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돼요. 그럼 직원분이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 날짜에 집으로 조사하시는 분이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이요.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혼자 밥 드실 수 있으세요? 화장실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옷 입고 벗는 거 혼자 하세요? 이런 거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요즘은 혼자 못해요. 자식이 도와줘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점수를 매겨요. 그 점수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나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충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불편한 거 다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등급을 받으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밥은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네, 먹을 수는 있는데요.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이 해다 줘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세요. 화장실 혼자 가세요? 하면요. 가기는 가는데요.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벽 잡고 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사하러 오시는 날은요. 평소 모습 그대로 계세요. 괜히 멋부리시거나 힘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 자, 그럼 등급을 받으면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고요? 신청하시고 대략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럼 등급이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면요. 내년 초에는 새로운 제도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부담 적어요. 기본적으로요. 서비스 비용의 15%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서비스면요. 여러분은 15만 원만 내시는 거예요. 나머지 85만 원은 정부가 내요. 그리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요. 더 적게 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완전 공짜예요.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차상위계층이시면 6%만 내시면 되고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9%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서비스가 더 늘어나는데 본인 부담금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어떤 건 무료로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아무개 할아버지, 73세이세요. 이분은 3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에는 돈이 걱정되셔서 신청을 망설이셨대요. 이런 거 받으면 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이러셨대요. 근데 자식분들이 아버지, 한번 알아보기만 해보세요 해서 주민센터에 가셨대요.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서비스는 50만 원어치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청하셨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신대요. 이분 말씀이요. 진작 할걸. 몇 년 동안 혼자 힘들게 했나 모르겠다. 돈이 아깝지 않다.
오히려 이 정도 돈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분들도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동안 아버지 걱정에 일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일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제도의 진짜 의미예요. 어르신도 편하시고 가족도 편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해요. 왜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 어르신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거의 20%예요. 5명 중 1명이 어르신인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30%가 넘을 거래요. 3명 중 1명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둘째, 가족 구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자식들도 다 일하러 나가야 하고 며느리도 일해야 하고요. 게다가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럼 누가 어르신들을 돌보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셋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40% 가까이가 혼자 사신대요. 거의 절반이에요. 혼자 사시면 아프실 때, 넘어지실 때 정말 위험하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넷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못 받으시면요. 결국 병원에 가시게 돼요. 그리고 입원하시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근데 집에서 미리미리 돌봄을 받으시면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 나라 전체로 봐도 의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계산을 해봤대요. 지금 돌봄 서비스에 돈을 더 쓰면 나중에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일석이조인 거죠. 다섯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이 들면 자식이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다.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르신들을 가족만 돌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북유럽 나라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년부터 바뀌는 게 정확히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째, 요양보호사님들 대우가 좋아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양보호사님들 대우가 좋아지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요양보호사님들이 너무 힘든 일을 하시는데 돈을 적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래 일하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내년부터는요, 오래 일하실수록 월급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1년 이상 일하시면 한 달에 5만 원 더 받으시고요. 3년 이상이면 10만 원 이상 더 받으세요. 7년 이상 일하시면 한 달에 거의 40만 원 가까이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험 많으신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오래오래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죠. 실제로 경험 많으신 요양보호사님들은요, 어르신들 마음도 잘 아시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도 잘 아시거든요. 둘째, 시골 지역 어르신들도 서비스 받기 쉬워져요. 지금까지는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서비스 받기가 정말 힘드셨어요. 요양보호사님들이 거기까지 가시기 힘들었거든요.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요. 근데 내년부터는요, 시골 지역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더 드려요. 그럼 시골에서도 일하실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 사시든 똑같이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 가족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가족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면요. 정말 힘드세요. 사실 24시간 내내 신경 써야 하니까요.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가족 휴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 잠깐 쉴 수 있게 어르신을 요양원에 짧게 맡기거나 집에서 종일 돌봐드리는 서비스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1년에 11일까지만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12일로 늘어나요. 고작 하루 차이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정말 귀해요. 그 하루 때문에 숨통이 트일 수 있거든요. 넷째, 낮에 모실 곳이 늘어나요. 혼자 집에 계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낮 동안 주야간 보호센터라는 데 가세요.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그런 센터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자고 오실 수도 있어요. 짧게 입소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족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분이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식분이 아프다거나 할 때요. 다섯째, 재활치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재활치료를 받으시려면 병원에 가셔야 했어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데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내년부터는요, 물리치료사님이나 재활 전문가분이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재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중풍이나 골절 후에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요. 와, 정말 좋네. 근데 나는 아직 건강한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나이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건강하셔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어요. 중풍이 오시거나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치매가 오시거나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나한테 이런 제도가 있지 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려면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요, 지금은 건강하셔도 예비로 등급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나는 괜찮아 하시다가 한번 신청해보니까 5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요. 꼭 알려주세요. 옆집 할머니, 이런 제도 있는데 신청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면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서울에 사시던 김아무개 할아버지, 76세이셨어요. 혼자 사셨는데요. 자식들은 다 지방에 사셨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작은 중풍이 오셔서 한쪽 팔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도 혼자 생활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대요. 평생 사신 집이니까요. 자식들도 아버지 뜻을 존중해서 그러시라고 했대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라오겠다고요. 그런데요, 어느 겨울날이었대요. 할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미끄러워서요. 혼자 계셨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계셨대요. 다행히 이웃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서 구조가 됐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골반뼈가 부러지셨대요. 수술하시고 입원하셨는데 한 달 넘게 계셨어요. 그때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그리고 퇴원하신 후에도 혼자 생활이 안 되셔서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자식분들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려 그때 미리 장기요양 신청을 해서 집에 손잡이라도 달아뒀으면 요양보호사님이라도 정기적으로 오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야 해요.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 처음에 했죠?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조금 올라요. 지금보다 약 2.6%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오르냐고요? 예를 들어서요.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20만 원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대략 2만 6천 원 정도예요. 내년에는 이게 2만 7천 원 정도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원 정도 더 내시는 거죠. 그럼 1년이면 1만 2천 원이네. 아,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만 2천 원 더 내시는 건데 대신 받는 혜택은 1년에 2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료는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소득 있으신 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보험료를 거의 안 내시거나 아주 적게 내세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함께 부양하는 구조예요. 우리 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험료 내시는 분들도요. 나중에 나이 들면 똑같이 혜택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손해본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이 드는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년 2026년부터 바뀌는 것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요. 한 달에 20만 원 이상 혜택이 커지는 거예요. 둘째, 하루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요. 가족들이 일하러 가도 안심이에요. 셋째, 목욕, 간호,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일부는 공짜가 돼요. 넷째, 집을 안전하게 고치는 지원이 생겨요.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다섯째, 요양보호사님들 대우가 좋아져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섯째,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 사셔도 똑같이 좋은 서비스를 받으세요. 일곱째, 가족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제도가 확대돼요. 여덟째, 낮에 가실 곳이 늘어나고 집에서 재활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내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33-1000번이에요. 전화하셔서 장기요양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돼요.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어디든 가셔서 장기요양 등급받고 싶은데요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안타까워서예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세요. 혼자 힘들게 지내시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으시고요. 그러다가 큰일이 생기고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시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계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말벗이 되어주는 것, 씻는 걸 도와주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도요.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내신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일하다가도 우리 엄마 괜찮으실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르신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점점 더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나이 들면 짐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들어도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내년부터 바뀌는 이 제도는요. 우리가 후자를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나이 들어도 행복한 사회, 나이 들수록 더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오늘 들으신 내용
꼭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 다시 보세요. 둘째, 주변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한테요. 셋째, 장기요양 등급 미리 신청해 보세요. 지금 건강하셔도요. 혹시 모르니까요. 넷째, 가족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중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가족들도 안심하세요. 다섯째,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자식 키우시고, 나라 세우시고, 세금 내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받으실 차례예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내년 2026년부터는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돌봄 서비스도 늘어나고 지원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나이 든 건 짐이 아니라 자산이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내년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요. 나이 들어도 행복한 사회를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설거지 하시거나 빨래 개시거나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세요. 내년부터 매달 20만 원씩 혜택이 늘어나는 제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33-1000번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기요양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